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걱정스러운 11월 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다 하락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디가 바닥일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진짜 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내 포트폴리오 이대로 괜찮은가? 요런 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주말 사이 주유스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하겠죠. 뉴욕 증시가 금요일날 상승하고 끝났어요. 연준 2인자 효과의 극적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연준의 2인자가 뭐라고 했나 봤더니 단기적으로 정책 기조를 중립금리에 더 가까운, 중립금리는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동시킬 여지가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라는 단어를 쓴 걸 봤을 때 이거 12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대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우리나라도 일단 내일 상승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반도체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도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라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다 이번 주에 코스피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1월 달 들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고점 대비 9%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상승 장에는 중간중간 8에서 12%요 정도의 조정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피해가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이면 거의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여기서 더 빠져도 이제 60일선은 지켜주지 않겠나, 이러한 마인드로 조금 용기 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있지만 마찬가지 시각이에요. 9만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또한 당연히 내년을 보고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테오제는 위에서 계속 버티는 모습이고요. 이제부터는 코스닥의 시간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매도입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여전히 거칩니다. 코스피 쪽에서 많이 샀고 이제는 많이 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내년이 되면 또다시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입니다. 1472원으로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고점이길 바라보고요.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좀 상황이 이상하죠. 환율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기름값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환율이 꺾이기 시작하면 기름 넣는데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1% 정도 오르고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상승 출발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 얘기가 나타나자마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4.06까지 하락. 비트코인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진짜 어디까지 떨어지니?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점을 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 데드캣 바운스든 혹은 진짜 저점이든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오늘 또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를 바닥으로 잡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악재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냈어? 아무 소용 없었죠. 호실적 내봐야 거기서 굳이 흠 잡을 걸 찾아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확인하셨죠. 그런 것처럼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정은 항상 고점에서 마이너스 8% 혹은 마이너스 12%요 정도 사이에서 대부분 조정이 끝났다는 거, 그리고 그 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이면 끝났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굳이 저에게 이거 한번 맞춰봐봐, 예측해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조정밴드 하단에 가까운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금이 있다면은 용기를 좀 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섹터를 사야 됩니까? 일단은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섹터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와중에 조금 더 성장주에 가까운 코스닥에 가까운 친구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원전, 전력설비, 로봇 이러한 AI에 좀 가까운 친구들은 지난 한 몇 개월간 너무너무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처럼 너무 뜨겁기 단기간에 그렇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12월, 1월 여기까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올라가는 걸 기대하자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조정장에는 우리가 뭐 하라고 하죠? 맞습니다. 무협지 보거나 게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조정장에 딱 맞는 취미인 아이온2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결제도 조금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될지, 저 NC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제가 매출을 올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삼성전자, 우, 포스콜딩스, 아모레퍼시픽, LNF, 두산, 셀트리온, 삼양식품, 에소, LCJ, 신세계를 매수하고요.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LG엔솔, 농심,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이스페다이스, HD현대중공업, 네이버, SK바이오팜, 펩트론, 롯데관광개발을 매수.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SK하이닉스, 두산에빌리티, 하나로스페이스, 카카오, 레버리지, 미국 S&P 500 ETF, 더핑크폰 컴퍼니, NC소프트, 셀트리온, KB금융을 매수합니다. 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거친 한 주였죠. 일단은 버핏이 구글을 샀다는 이야기에 알파벳이 올라가고, 야, 이거 AI 버블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증시는 뭐 그런 좋은 것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악재만 찾아다닌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일 관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심각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하나는요, 저 친구들 얼마나 독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일령, 이거 최소한 몇 년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인즉슨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길게 이어질 수 있고, 화장품, 엔터, 게임, 이 친구들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엄청난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타났었죠. 삼성, LG, SK, 현대차, 하나그룹 등등 반도체, 로봇, 바이오, 전고체 등을 수혜에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코스피랑 코스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샷 찍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은 다음 분기에도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초 뒤에 남아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봉 리튬이 이 추세면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왼쪽에 리튬 주봉인데 이거는 진짜 상승 차트 아니니? 라는 얘기가 나타날 것 같네요. 로봇주가 오랜만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전이랑 엔비디아랑 로봇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타났죠.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야, 이거 AI 버블 아니네 라는 생각을 전부 다 했을 텐데요. 하지만 굳이 시장은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MSCI 편입 관련 기업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내년 2월에 이스페다이스, ABL바이오, 키움증권 요 세 가지가 대상이라고 하니까 꼭꼭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의 리사쿡 이사가 고평가된 금융자산의 하락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요일날 증시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로우 총장이 또다시 이제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관련주의 차트를 보면 느낌이 오죠? 야, 종전한대, 안 한대, 종전한대, 안 한대, 한대, 안 한대, 한대, 안 한대. 갈수록 사람들이 계속 속다 보니까 이제 고점도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사실상 양치기 소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혹시나 터져줄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스파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일본 증시 휴장.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발표. 정무위 STO 법안 심사가 있습니다. STO 관련주 장 초반 잠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 9월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런데 9월달 걸 왜 지금 합니까? 셧다운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 PPI나 10월 CPI 등등 이러한 데이터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1월 CPI와 11월 고용보고서가 원래 공개되는 날짜보다 더 미뤄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 11월 고용보고서나 CPI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미뤄져서 깜깜이로 12월 금리를 정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CPI나 PPI 말고 다른 데이터가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수요일입니다. 연준 베이지북 공개. 미국 주간 신규 수라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가 혹시나 이게 또 이상하게 나오면은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되는 거냐 마는 거냐, 그걸로 앞으로 한 2, 3주 끌고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영국 가을 예산을 발표합니다. 사실 영국이랑 뭔 상관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증시가 애매할 때는 영국 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뭐 이상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니?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열립니다. 목요일은 금통위가 열립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습니다. 러우 종전 합의 시한입니다. 연내 종전이 목표인 트럼프,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금요일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 조기 폐장. 마마 어워즈가 열립니다. 홍콩에서 열리고 키워드가 귀엽네요. 키워드는 어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수소산업 박람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삼성 갤럭시 트라이폴드 Z가 출시가 됩니다. 한번 실제로 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달력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력을 보실 때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더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하니까 줌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